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2일 새만금에서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1구역 준공식을 열고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진 뒤 첫 번째 성과인데요.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군산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3년 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53제곱킬로미터에는 은빛 물결을 이루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비전 선포 이후 새만금의 첫 재생에너지가 준공하고 상업 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1구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2, 3구역까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8만여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2, 3구역 모두 발전시설 반경 1km 안에 사는 주민에게 20년 동안 연 7%의 수익률을 지급합니다. 특히 2구역은 투자자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사업비의 80%를 군산시민펀드로 조달하고 대신 연간 수익률 7%를 돌려주기로 해 주민 참여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구역은 우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 군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발전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번 준공의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3기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현되는 아리백 스마트 그린 산단에 집중됩니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스마트 그린 산단이 시너지를 이루는 강점을 10분 발휘해서 대한민국이 저탄소, 친환경 경제국가로 재전환함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새만금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스마트 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이른바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에서 처음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태양광 발전시설,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군산시 내년도 예산이 1조 4,48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65건의 69억 2,586만 원을 삭감해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공무원 글로벌 체험 해외 배당 연수 9천만 원과 정년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또 시의회는 의원 국외 출장비와 회의실 책상 소파 교체비 등 6건을 삭감해 의회 사무국 내년 예산 27억 5,630만 원 가운데 6.1%를 삭감했습니다.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에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들의 성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7곳의 고용률과 매출이 각각 10%와 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시제품 제작 30건, 공정 개선 18건, 마케팅 제작 16건 등 94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군산시는 유망 강소기업에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일부 섬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이 풀립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7일부터 고군산군도 선유도리와 무녀도리, 신시도리 3.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도는 장기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사업 지연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야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산시와 2개 시내버스 업체가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지간 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도심과 읍면동의 거점까지 간선을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거점 지역에서 마을까지 지선을 운행합니다. 군산 인피면사무소 인근의 버스 정류장. 시내를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어르신들이 5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마을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적으니까 목적지까지 아저씨가 또 맘 나면 실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버스는 지정된 종점만 쓰잖아. 그런 점이 또 안 좋고, 노인네들이 다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참 좋은 점이 많아 이게.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시골 마을을 위해 군산시가 인피면과 회원면에서만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을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마을버스가 군산 전 지역의 시골길을 오가게 됩니다.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구간이 많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지간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군산시는 시내버스 업계와 지간선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지선 노선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마을버스 30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신 도심과 거점 노선인 간선 운행에 대한 업계의 손실액은 환승 보조금 지원 등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 대수가 모자라 가지고요. 시내를 지그재그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니던 버스가 시내로 들어와서 이제 직선 노선으로 많이 이제 투입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별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산시의 지간선제 전환으로 현재 시내버스는 57개 노선에서 38개 노선으로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2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승객의 평균 통행 시간과 환승 건수, 환승 대기 시간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사업에 따른 환승에 대한 거부감을 환승시설 개선과 배차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교통카드 이용률을 100%로 높이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운행 횟수 및 운행 노선을 조정으로 운영비 절감 방안을 최소화시키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지 3년 만에 실시하게 된 지간선제.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이 내년도 1월 3일부터 4개 금융기관 74곳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군산시는 내년 군산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들어 종이 500억 원과 모바일 카드 2,300만 원 등 모두 2,80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되면 올해처럼 5천억 원 목표로 발행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할인율은 예전과 같이 10%이며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위험을 막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올해와 같이 매월 첫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판매합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종합쇼핑 플랫폼으로 재탄생합니다. 배달의 명수에는 마트와 로컬푸드가 추가로 입점되고 공동구매와 마감 할인, 스탬프 기능 등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시는 이른바 배달의 명수 시즌2를 맞아 오픈 기념 할인 쿠폰 이벤트와 생필품 공동구매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고군산군도의 국가지질공원 지정 인증 작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인증 필수 조건이 확보되면 내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질공원 누리집 구축 등입니다.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관광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달 말에 끝나는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군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당초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고용부가 고시를 바꾸면서 재연장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등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18개 지원 제도가 유지됩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인 오식도동. 대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불황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상반기 군산의 고용률은 55.4%로 전국에서도 5번째로 낮았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군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했습니다.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근로자들의 직업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초 고용부의 지정 기준에는 2차례 연장만 가능했지만 군산시가 다른 지역과 함께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도 가능해져 조선업체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한 해 200억 원 안팎의 추가 교부세와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18개 지원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3년 9개월간 사업주와 노동자, 일자리 지원 사업에 투입된 고용노동부 예산이 1,420억가량 됩니다. 연간 4,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와 별개로 200억 내의 보통 교부세 추가 교부 등으로 지역고용 활성화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은 국민 내일보험카드의 경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훈련비 자부담률은 최대 55%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11개 지원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1,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12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조선업종 활성화 등 전략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용위기 출구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업 폐쇄로 불황의 여파를 겪고 있는 군산. 고용위기 지역 추가 연장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촌동에 이달 들어 군산에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5일 기준 12건에 대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군산의 출산 축하금은 한 달 평균 3.6건입니다. 조촌동의 출산이 높은 것은 디오션시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전입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위원회를 본격 운영합니다. 시민 공개 모집을 통해 총 42명, 4개 분과로 구성된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평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심의 자문 기구로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분과별 활동을 통해 먹거리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산시 푸드플랜 시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군산 신영시장에 친환경 생선 건조장이 설치됐습니다. 신영시장은 건조장이 없어 재래식 방식으로 생선을 건조해 위생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들여 친환경 생선 건조장을 설치했습니다. 한편 건조장 설치 과정은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옥산면 행복학습센터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 125만 원가량을 불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군산 대하면 이장협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 돕기 성금 17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옥산면 타타대우 어린이집 원생들이 비대면 장터를 열어 얻은 수익금 793만 원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